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희아입니다. 네, 오늘 제가 동아일보 이소연 기자님과 인터뷰가 있어요. 저한테 한 2주, 3주 전에 전화를 주셨어요. 요즘에 콜포비아를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죠. 특히나 MZ세대. 이 전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고, 제가 이제 전화상으로 먼저 인터뷰를 좀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저에게 너무나 좀 이제 기획을 좀 크게 하고 싶다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 좀 크게 기사를 싣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제 전화상으로 한 10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직접 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잠시 뒤에 제가 이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오늘이 수요일, 수, 목, 금, 토 2월 4일이네요. 2월 4일에 동아일보 그 메인 기사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링크로도 보실 수 있고 종이신문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일단 그 기사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토요일에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뒤에 기자님이 이제 오시면은 인터뷰를 나누어 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영상에 좀 잡아둘게요. 그러니까 넣어둘게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도 콜포비아인데 극복할 수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 또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 좀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우리 이 기자님 오시면은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인터뷰 내용을 끝까지 다 담을지는 모르겠어요. 좀 편집을 해서 중간까지만 넣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잠시 뒤에 인터뷰하는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인간님께서도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문자로도 질문지 드렸었잖아요. 네, 질의응답을 받았죠, 제가 미리. 네, 그 질문지를 좀 토대로. 네, 그러면 저한테 질문 넘겨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좀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는 지난번에 전화로 한번 저한테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20대 여성분이 음악이나 목소리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전화를 주셨다, 상담을 주셨다고 했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처음 찾아오신 게 언제죠? 그분은 2020년도에 12월 말, 11월 그쯤이에요. 네. 아니지, 우리가 22년이죠. 올해 아니에요? 21년도였지. 21년. 23년도 됐죠. 시간 감각이 없어요. 이제 23년 됐죠. 그렇죠. 얼마 전 22년,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22년도 11월, 12월 요쯤에 전화가 왔었어요. 11월, 12월. 근데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가 엄청 떠는 거예요. 근데 계속 떠올리는 그 염소 소리 같은 울림이 들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 친구는 전화가 오고, 그리고 바로 온 건 아니고 한 3주 정도 지나서 그래서 이제 학원에 와서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 친구 말고도 최근에도 1월 달에도 전화. 네, 맞아요. 제가 통화로 말씀드렸죠. 이 친구는 여대생. 그러니까 지방이 경상도, 집이 경상도. 근데 스피치 학원 다니고 싶고 이걸 극복을 하고 싶은데 학원에 전화를 못 하잖아요. 엄마가 대신 전화를 했어요. 네, 엄마가 다시 전화를 이제 해주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제 신입생으로 이제 입학을 하고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전화하는 거 너무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사람들을 안 만나버릇하고, 네. 학교 수업도 한동안 우리가 다운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대신 전화가 왔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사실 학교 수업하면서 대면으로 접촉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시기적으로. 그때에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를 못 느끼고 있다가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문제를 느낀 케이스일까요? 이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몸도 막 근육을 많이 쓰면은 막 개발이 되고 막 튼튼해지는데 안 하면 힘이 쫙 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보통 내향적인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 만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사람들을 대면으로 하면 한두 마디라도 조금 해야 되니까 이제 익숙해지는데, 근데 이게
이성적이고 원래 안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되네? 나 편하네? 근데 편하고 익숙한 건데 그게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다시피 원래는 좀 외향적이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환경과 어떤 이런 부분에 적응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밝았던 애도 어느 순간 친구가 이 친구는 이제 집이 경상도 쪽이었다고 학교를 서울로 왔으니까 친한 친구들은 지방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친구가 예전에는 전화했는데 친구들도 이상한 걸 느끼죠. 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받았는데 너 어디 아파? 그런 거 아니야?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그게 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안 하니까 막 어색해진 거예요. 그동안에 2년 반 동안 친구들하고도 전화나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메신저로 계속 소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친한 친구들은 지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하고 통화했을 때 그 2021년 11, 12월 달에 전화 오고 이제 22년도 1월 달에 교육을 받았던 친구는 일부러 전화가 와도 부재 중에 하나 남긴대. 그건 그 친구는 언제라고요? 2000... 아까 처음 얘기하셨던 그 친구. 그 친구. 그래서 그 친구 이제 둘 다 20대예요. 20대인데 오늘도 저하고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오전 11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10대예요.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이 아이가 원래 내성적인데 대인관계를 원래 좀 내향적에서 못했대요. 근데 이제는 전화 가는 것까지 안 해요. 전화 거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항상. 왜냐면 상담을 할 때는 이 근래 코로나 2019년 이후부터는 이런 걸 안 물어봤어요. 어떤 게 고민이 있어요, 스피치? 뭐 이런 것들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업무에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항상 제가 전화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는 전화를 하는 거는 어때요? 대면으로 만났을 때는 힘들지만 전화는 좀 해요? 그게 이제 필수적인 질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요 10분한테 물어보잖아요. 전화통화도 좀 힘들어라고 하는 게 6분 정도 되세요. 많아진 거죠. 제가 이제 강의 경력이 저희 유스피치에서는 9년이고 한참 10년 이상이 되는데 코로나 이전에 그런 걸 안 물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바뀐 거죠. 그렇죠.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보면 코로나 전에는 스피치 학원에 온 사람들한테 전화는 괜찮으세요라는 걸 물어보지 않으셨는데 네. 그동안 우리가 비대면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상당수의 커뮤니케이션이 비대면 문자 메시지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SNS 너무 활발하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전화를 거의 안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전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궁금했던 부분이 그 올해 찾아왔다는 여성분. 그 여성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총 몇 회 정도 수업을 지금 진행을 했을까요? 20회 정도 했었어요. 그분은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뭔가 회계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학원에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았던 친구들도 올 거 아니야 배웠는데 근데 저처럼 물어본 사람은 없었대요. 뭐 전화 통화는 힘드세요라는 걸 물어본 사람이 없었대요. 그냥 어떻게 하실 거예요? PT 하실 거예요? 뭐 목소리 교정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지. 근데 저희는 항상 상담을 할 때 저는 어떻게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콜포비아에 대해서 영상 촬영 업로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직접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한테도 이걸 좀 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시니어 TV 운영하고 있지만 뭐 스피치, 뭐 보이스, 책 낭독, 제 방송 활동 했던 모습 많이 올려놓지만은 유튜브에서 저한테 딱 요구했던 게 그 부분 콜포비아에 대해서 너무나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거 좀 활용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느끼면서 본 거는 상담을 할 때 꼭 물어봐야 된다. 이제는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런 건 안 물어본다고 하는데 저는 꼭 필수적으로 좀 물어보는 편이에요. 웬만하면요. 그 경상도가 고향이었던 그분 같은 경우는 네. 올해 1월에 오신 거죠? 아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친구 있죠? 네. 처음에 21년도 11월, 12월쯤에 전화를 해서 교육을 받은 친구는 22년
1월부터 한 20회 정도 이제 교육을 받던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친구는 22년 그때 겨울 옷이었으니까 10월달 11월 이때. 그럼 지난해 말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얼마 안 됐어요? 아, 얼마 안 됐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경상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경상도가 고향이 또 서울에서. 그렇죠. 기숙사에 있어요. 여대생이세요. 여기 이화여대생이세요? 아니요. 그거는 시크릿. 아. 서울에 있는 이대는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의 이런 것도 민감해요. 내향적이고 그러면 막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나이대가 21살이었죠? 1살. 엄청 어리시네요. 어려요. 그럼 이분은 사실상 대학에 입학하고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그동안은 해본 적이 없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입학부터 계속 기숙사에 있는 거예요. 계속. 사실 기숙사에서 계속 비대면으로 중강의를 듣다가 네. 대면으로 전환된 게 지난 학기부터거든요. 맞아요. 얼마 안 됐어요. 지난 학기에 다녀보니까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신 거구나. 그분은 부모님께 요청을 해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일정 만났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희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90분 수업을 해요. 근데 좀 빨리 고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2번씩 오기도 하는데 일주일에 내가 기숙사 안에서 말을 했던 것보다 학원에 와서 오는 90분이 정말 말을 많이 하는 거다. 일주일 동안 난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전화도 엄마 아빠만 잠깐. 친구들과도 이런 카카오톡이나 SNS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 전화로 말하는 걸 두려워했는지가 와닿는 게,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고향에서 올라와서 거의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대학 생활을 친구들이랑 경험한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친구들하고는 전화로 통화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뭐 연락처 교환하고 이러는 일 자체가 없었으니까. 네, 그럼요. 그러다가 이 친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대학 생활하면서 친구를 사귄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다고 얘기를 아예 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동아리나 이런 걸 아예 못했으니까. 외롭고 힘들고 서울에 왔는데 의지할 데도 없고 사실 경상도의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학교를 다니고 하면은 뭐 좀 덜했을 수도 있는데 환경이 바뀌었죠. 다 비대면이죠. 가는 데마다 뭐 다 닫혀 있죠. 그러니 얼마나 그 어린 21살의 친구가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엄마한테 얘기도 한 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고등학생 때는 말하거나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었대. 되게 그 말을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할 말은 하고 그냥 발랄한 아이였대요. 제가 물어봤죠. 전혀 이 스피치나 말하기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평범한. 영어 대회 나가서도 상 받고 그랬대요. 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와. 진짜. 저는 그렇게까지 그래도 나가서 했던 친구가 이렇구나 라는 현실에 대해서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준비를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요이땅, 뭐 연설이다, 학교 발표다 이런 것들은 좀 잘하는 편이었지만 학교 내에서 뭐 웃긴다거나 친구들 이게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지만은 시키면 그래도 잘하는 스타일. 그런데 바뀐 거죠 사람이. 환경이. 그렇죠. 그 코로나로 인한 그 일상이 마음의 문을 또 닫게 하고 사람의 눈치도 보게 해야 되고 변할 줄 몰랐던 사람이 변하게 되고 단순한 바이러스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이 21살 여학생 같은 경우는 총 몇 회차 수업을 진행하셨나요? 이 친구는 한 30회 정도. 꽤 많이 진행했네요. 사실 저희가 이제 기본 커리큘럼은 한 10회 정도거든요. 근데 10회를 하고 나면은 변화가 되는 걸 느껴.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죠. 반에서 1등하는 친구들이 전교 1등하고 싶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지도를 해요. 그 대상에 따라서 나눠줘요. 네. 그러니까 전화도 내가 받을 때 제가 교육할 때 대면으로 사람들한테 스피치 할 때도 안내하는 거지만은 이건 비대면도 똑같다. 전화도.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는 이에 대한 내용은 저는 이제 스펙보다 스피치다 제 책에도 나와 있기는 해요. 이제 그 2017년, 18년도 이거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쯤에 일단은 세 부류. 전화를 할 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덜 떨리는 방법. 비슷한 또래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나보다 더 어린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른한테 요만 붙이면 되겠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친구처럼 통화했을 때 교수님 앞에서의 발표. 근데 발표도 원래 조금 떨었지만 전화했을 때 두렵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교육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해주셨던 여러 이야기 중에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녹음한 거를 들어보라고 하셨던 거였어요. 그런 교육도 실시하신다고. 네. 저는 이번 기획 기사에 그런 내용도 쓰거든요. 홀포비아 이런 식으로 극복하세요. 라는 그런 안내도 하는데 그때 그 사례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전화하고 받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전화상에서 자기가 목소리를 그냥 떤다거나 혹은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거나 이런 게 컴플렉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녹음을 직접 해서 시도를 해보고 들어보는 건 자기의 단점을 딱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그런 식의 권유도 하시는지가 정말 궁금했었어요. 네. 근데 그 녹음이라는 거는 사실 아시겠지만은 민감하죠, 민감해. 근데 당사자가 포함된 녹음 합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당사자가 포함된 거를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일부러 녹음하지는 말고 그래서 녹음을 진행을 할 때는 근데 우리 한두 개 정도는 있거든요. 자동 녹음이라고 해서 요즘은 저절로 나도 모르게 이제 녹음이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폴포비아 이렇게 극복하세요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일단 녹음이겠죠. 왜냐면은 내가 이 목소리를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느냐,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의외로 들어봤을 때 이 사람 얘기랑 얘기했을 때는 말을 좀 하네. 이 사람이랑 할 때 더 들리는데 그래서 녹음을 해서 이제 모니터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내가 느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괜찮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에요. 이 콜포비아를 겪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보통 사람은 안 보이면은 덜 떨리거든요. 더 자신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콜포비아를 겪는 사람들은요, 안 보이는 것도 같이 떨려. 안 보이는 것도 떨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신감.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먹으라고 해요. 그들은 너의 표정을 볼 수 없어요. 우리 교육생의 표정을 볼 수 없어요. 말하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말하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할 때 부담 갖지 말고 내 마음과 내 마음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이야기를 해요.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감정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들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각자의 마음이 다 달라요. 사실 보이면 또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이런 반응도 살피게 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덜 민감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소리를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신감이 없고 콜포비아는요. 목소리가 일단 떨려요. 염소 소리처럼. 들어가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안 나와. 그럼 상대방이 물어봐요. 뭐라고? 뭐라고 했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요 대답하기 더 싫어져요. 한 번에 소리 들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내뱉어 줘야지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세 개를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 것이 전화로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발표라든지 준비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미리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요새 20대 분들이 전화 통화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뭔가를 말하는 걸 두려워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팁도 좀 얘기해 주시나요? 예를 들어 전화 왔을 때 어떻게 뭐 일목요연하게 저는 이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전화가 왔을 때 무거운 주제가 있을 수가 있고 가벼운 주제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너 점심에 뭐 했어? 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못 하게 돼요. 갑자기 나 뭐 했지 정말?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무거운 주제, 뭔가 과제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발표에 대한 거라던가 그게 있고, 가벼운 주제 이렇게 나눠서 할 때는 무거운 주제는 일단은 메모를 미리 해놔야죠. 오늘 이 타이밍에 전화가 오겠다. 상사의 전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자세히 정리를 하고 그거를 적은 걸 메모를 보면서 말을 하는 것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다르거든요. 그게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가벼운 주제, 뭐 먹었어? 나 뭐지? 할 말 없는데? 그러면은 전 이 이야기를 해요.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세상에 더 많다. 확실한 것보다. 1 더하기 1은 2. 뭐 5 곱하기 5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확실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수능의 답안처럼. 근데 우리 기장님 좋아하는 색이 뭐예요? 색깔? 좋아하는 색깔? 초록색. 초록색이세요? 저는 파란색을 좋아해요.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 거야. 다른 거야. 그래서 전 뭐라고 얘기하냐? 다름을 그냥 인정해라. 다름을 인정하고 확실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 느끼는 걸 그냥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전화로 말을 막 떨지 않고 엄청 잘한다고 해서 우리 교육생의 인생이 180도 변하는 건 아니니까 컨트롤을 그냥 편하게 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게 틀릴까봐 말 못하는 그렇죠. 분들한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조마조마하지 말고. 네. 그렇죠. 다 다르거든요, 사람은. 그렇죠. 네. 저는 그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토대로 이런 식으로 극복하세요라는 기사를 작성하려고 하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세 개? 아니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동호까지 다 합해서 4가지 정도를 네. 포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원래 사실 이게 콜포비아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살펴보니까 그 2009년부터 이런 용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는 소셜미디어가 부상하고 사람들이 전화나 대면보다는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한참 막 페이스북 등장할 때였어요. 맞아요. 그때 나온 단어였는데 네. 이게 최근에 문제가 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겹쳐지면서 네. 기존에는 뭐 스피치 학원에 찾는 분들 상당수가 더 PT를 잘하고 맞아요. 내가 막 임원 승진하려고 하는데 네. 이런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분들이었다면 네. 이제는 정말 그런 일상의 전화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건 실제로 그럼요. 체감하시나요? 아유, 많이 체감하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의가 이제 저희 학원이 올해 9년, 제 강의 경력은 10년 일주일 넘는데 예전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등장을 했지만은 이거는 뭐 정말 찾기가 힘들었는데 환경, 사람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쌓일수록 스피치 면역력이 생기는데 면역력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이 뭐야? 항체가 없으니까 코로나에 걸리는 거잖아. 그래서 주사를 맞고 백신을 주입해가지고 항체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스피치의 면역력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야지 늘거든요. 우리가 그 주부들도 결혼 처음 하면은 김치를 못 담궈. 한 번 하고 세 번 하고 막 부딪혀야 돼요. 우리가 어학연수를 갔어. 영어를 하나도 못했어.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한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이야기해보고 뭐 3개월 있고 6개월은 늘잖아요. 근데요 사람이 하루에 24시간 한 달 곱하기 뭐 30, 1년, 2년 365일이 막 계속 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그거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요새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SNS 다 그거 많이 하죠.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우리 이제 청소년 스피치도 교육을 받지만은 전화 많이 안 한대요, 애들. 그냥 카톡하고 그냥 뭐 문자하고 문자도 안 한대요. 그냥 카톡만 주고받고 숫자 있나 없나 없네. 그럼 이따 보겠지. 그래서 소통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근데 지금 콜포비아를 겪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느낌? 내가 정말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 이제는 안 되겠다. 왜냐면은 이 친구들은 졸업을 하면은 한 친구는 21살, 그리고 3학년 이렇게 하면은 보면 졸업하고 난 뒤에 뭐 할 거예요? 일을 하겠죠. 제가 물어봤어요. 한 친구는 대학원 진학을 한대요. 그리고 또 꿈이 우리 기자님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 기자님? 저한테 인터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기자님 저한테 전화 오기 전에 그 예쁘고 야무진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수연 기자인데요 하면서 딱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친구 꿈이 뭐야? 언론에 대한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나 이거 정말 하고 싶어요. 교육 받아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교육관계에서 전화를 할 필요가 없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네.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언젠가는 사회에 나와야 사회에 돼요. 나와야 되고 그러면 전화가 필요하고 대면 스피치를 해야 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네요. 그러면서 학원에 다니게 된 것도 지금 극복을 하고 싶어서 다니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저는 이 기획이 정말 20대들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걸 노력을 하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절박한 거죠. 그 21세 여대생 같은 케이스도 오죽하면 엄마한테 부탁을 했겠어요. 자기가 전화를 참아 못하고. 그렇죠. 맞아요. 두 친구가 좀 다르게 첫 번째 친구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도 선생님이랑 통화를 할 때는 좀 떨리기는 했는데 어땠어 너는? 그랬더니 마음이 주저를 했대요. 근데 머릿속에 있는 거지. 나 해야 된다. 나 꿈 기자다. 나 필요하다. 그렇게 한 거고 그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신 친구는 엄마한테 그냥 나 힘들어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알잖아요. 우리 자녀가 힘들면 나는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엄마가 이렇게 우리 딸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전화를 준 케이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케이스가 다 비슷한 것이 둘 다 극복하고 싶고 더 말을 잘하고 싶고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싶어서 이런 거 같은데 네. 지금 현재 그 수강 인원 중에서 콜포비아나 대면 커뮤니케이션 브라운에서 수강 신청을 한 인원은 총 몇 명 정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단체 수업이랑 1대1 코칭으로 좀 나눠지는데 콜포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전화 실습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직접 그분과 이렇게 통화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그래서 그 저에 대한 이력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SBS 개그맨 출신이거든요. 공채. 그래서 그 시험을 볼 때도 성대모사 모창을 한 10개 정도 했어요. 그래서 남자 목소리도 냈다가 같이 쏘아붙이는 목소리도 냈다가 아이 같은 목소리다가 조금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는 거고, 그래서 1대1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보면은 한 3-4명 정도, 3-4명 정도 보통 그렇고. 그러면 꽤 많은 수업. 그렇죠. 근데 이제 또 1대1로지만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단체 수업은 저희가 저녁 수업이 있고 주말반이 이렇게 있는데, 단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콜포비아도 겪고 있으면서 대면으로도 말도 잘하고 싶고 뭐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경우는 한 10명 정도 돼요. 단체에서 10명. 1대1 같은 경우에는 한 3-4명 정도. 그러면 전체 14명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전체 하루에? 학원 하루는 아니고 전체 수강 인원 중에서는 더 많겠네요. 왜냐면 하루에 3-4명 정도가. 그렇죠. 근데 보통 하루에 3-4명이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월수 오시는 분도 있고 화금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한 20명 정도 규모로 보면 될까요? 전체 학원. 한 달에? 네. 한 달에 20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제가 이런 어떤
통계까지는 자세히 내보지는 않았지만은 20명, 20일, 20명 이렇게 하면은 20명까지는 아닐 것 같고 한 12, 3명 정도 보편적으로 네, 보편적으로 그때 전화로 전체 수강생의 한 4분의 1 정도 그렇죠. 1 정도가 네. 이제는 콜포비아 때문에 오시는 분들. 네. 근데 그거는 오로지 콜포비아가 아니라 콜포비아도 부분 집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스피치에 대한 두려움, 대면도 힘들지만은 뭐 목소리 교정도 있고 그것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네. 그렇죠. 그 지금 30회차 수업을 들었던 그 여대생? 네, 여대생의 경우에는 지금은 좀 많이 극복을 하는 상황일까요? 그럼요.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 저희가 이제 10회씩 진행을 하는데 좋아지니까 네. 또 추가로 또 듣고 또 추가를 듣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은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하죠. 그래서 그녀도 그 친구도 그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고향에 있는 친구가 있고 또 여기에 와서 아직 친구를 또 많이 못 사귀긴 했지만은 그리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하고 얘기하는 건 좀 어느 정도 잘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이런 것들을 슬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뭘 아르바이트 해야 되잖아요. 이제 대학 시대를 조금 해봐야 되잖아요. 인턴 같은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좀 자신감이 생겨서 인턴도 하고 싶고요, 선생님. 그리고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인터넷 접속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궁금한 건 물어보기도 하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전화를 시켜요. 일부러. 다른 친구들이 메일로 보내서 궁금한 거 물어보거나 접수를 한다면은 너는 거기에 대해서 신뢰감을 더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관심이 더 있으니까 전화를 더 한번 해봐. 그래서 거기 이제 접수하는 거 맞죠? 라고 해서 그러면서 너는 일석이조를 얻는 거다. 너의 이미지도 좋아지면서 떨림도 극복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굉장히 지금 이제 열심히 실제로 준비하고 그렇게 전화를 했었던 거예요? 했죠. 제가 주문을 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제가 주문을 하잖아요. 해요. 왜? 본인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학원이라던가 뭐 토익 학원, 뭔가 자격증 따야 되는 거는 점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스피치는 내가 느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너 여기 가라고 등 떠밀려서 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명의 이 친구들도 어때요? 내가 느껴서 온 거니까 주문하는 것들은 또 바로바로 잘해요. 네. 실제로 그 선생님께서는 녹음정은 해보고 들어보라고 하시는데 그 예를 들어 녹음 노출 이런 변화도 좀 시각을 하셨어요? 실감하죠. 일단은 말에 힘이 생겨요. 말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으면 소리가 들어가고요. 웅얼대죠. 말끝이 흐리고 웅얼대요. 어미 처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긴 말을 하죠. 그래서 이래요. 친구들한테 긴 말을 안 해도 돼. 전화 통화할 때 요점만 말하면 되니까요. 이거를 천천히 목소리 크게 하세요. 그럼 말에 힘이 딱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수영 기자입니다. 와 그냥 안녕하세요. 이수영 기자입니다. 달라요. 그죠? 앞에 뭔가를 동아일보 이소연 기자입니다. 12글자와 안녕하세요. 이소연 기자입니다. 줄였어. 그러는데도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말의 힘이거든요. 달라진 걸 보면은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 최근에 이제 아버님 저 인턴도 해보고 싶고 아르바이트 하는 적도 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한 거는 정확하게 언제쯤일까요? 얼마 안 요새도 저랑 연락하죠. 얼마 안 됐죠. 그러면 한 달 정도? 그럼 올 1월이네요. 1월. 그렇죠. 1월에 어떻게 보면 새해이기도 하고 결심을 하면서 아 저 이제는 인턴도 접수해보고 싶고 여러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접수를 할 때도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전화로 한번 물어봐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을 한번 해봐라 라고도 조언을 해주신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놀라운 게 이제 저희 교육생들이 이제 카톡으로 오기도 하지만 요새 카톡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잖아요. 이 친구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근데 자연스러워요. 여학생 여대생 방금 30회 수업 들으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옆에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봐봐. 변화가 되지. 이렇게 조금 두려움을 없애주고. 처음에는 엄마가 전화했죠. 그리고 저도 이제 쿨포비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이야기를 해요. 새 인사나 뭔가를 전달할 때는 웬만해서는 전화로 해봐. 제일 좋은 건 만나서 하는 거고, 만나서 하는 게 안 되면은 전화보다 조금 더 어쩔 수 없는 거는 문자 카톡인데 웬만해서 이 친구들한테는 좀 전화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네. 저는 이 사례를 보니까 되게 감동인데요. 그쵸?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이 학생이 처음에는 엄마한테 시켜가지고 전화를 했었다가 네. 어느새부턴가 이런 인턴 활동도 해보고 싶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아졌고 원래처럼 그 상받던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그럼요. 그 또 궁금한 부분이 네.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런 이제 전화 자체를 두려워하는 20대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예 이제 면접 교육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진행하던 수업에서도 전화법 강의하는 거를 기본으로 가르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요즘 청년들은 전화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 왜냐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번호치를 못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에 전화를 받을 때는 본인 신분부터 밝혀야 된다. 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기본적인 교육도 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이제 대면, 비대면 아예 달라요. 그죠? 이제 사람의 이미지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지를 봤을 때 우리 지금 보면서 들리잖아요. 네. 전화는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전화 통화에서 뭐가 중요해요? 나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어릴 때도 배웠고 육하원칙에 맞게 말하는 거.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주문을 하는 거는 문장 안에 말을 많이 넣지 말아라. 떨리면 그렇게 돼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찾아뵙기로 해서 이따가 7시쯤에 도착을 할 건데 그때 가면은 뭐 지류임당이 몇 개고요. 이렇게 하면은 웅얼대고 안 들려요. 좀 쪼개서 말을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지류임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항상 저 얘기를 해요. 지도하는 방법 중에서. 네, 이렇게 해서 이소연 기자님과 함께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리포터, 뭐 아나운서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했을 때는 제가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닌 취재, 인터뷰를 좀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저희 학원이 올해는 이제 9년째가 되거든요. 제 강의 경력은 10년이 훌쩍 넘고 한 곳에서만 저희 뉴스피치가 마포에 있는데 이제 원장으로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인터뷰 요청을 또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콜포비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인터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전화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심해, 나도 떨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이아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